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기쁜 날이 되겠네요. 제 첫 기억은 아빠가 저를 당구장에 데려가서 짜장면을 사줬던 기억인 것 같아요. 그때 짧은 치마를 입은 언니들 몇 명이 아빠와 아빠 친구들에게 커피를 주며 저에게도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었지만 아빠가 그 언니들이랑 끌어안고 속삭이는 모습에 어린 마음에 적잖이 놀랐던 것도 생각이 나네요. 하지만 그건 그렇게 놀란 기억도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 집에서는 아빠와 엄마의 싸우는 모습이 자주 보였고 저는 저보다 1살 어린 동생의 귀를 막아주며 방에서 숨죽이고 있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밤 큰 소리에 깨서 거실에 나가보니 엄마가 입에서 피를 잔뜩 흘리고 있고 작은 삼촌이 아빠를 두들겨 패고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아빠가 엄마를 때렸고 엄마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작은 삼촌을 부르신 거고 엄마가 잔뜩 맞아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작은 삼촌이 아빠를 때린 거였어요. 그날 이후 엄마는 집을 나가셨어요. 저는 원래도 엄마 껌딱지에 눈물이 많은 아이였는데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고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울 때마다 아빠가 윽박을 질렀고 할머니는 저 우는 소리가 듣기 싫다며 다시는 엄마를 만날 수 없게 멀리 갖다 버린다고 하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동생의 손을 움켜잡고 눈물을 꾸역꾸역 삼키는 것뿐이었어요. 그렇게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엄마가 몰래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엄마가 햄버거를 사주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꼭 다시 데리러 올 테니 아빠 말 잘 듣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가지 말라고 나도 데려가라고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엉엉 울었고 엄마는 저보다 더 많이 우셨어요. 엄마는 자기랑 만난 걸 비밀로 해야 또 만날 수 있다고 하셨고 저는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집 근처에서 제 손을 한참 만지작거리던 엄마의 손을 다시 잡을 수 없었던 건 엄마가 집에 돌아오면 또 아빠한테 맞을까봐 그게 무서웠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엄마가 맞을까봐 어린 저에겐 그게 가장 큰 슬픔이고 공포였거든요. 그렇게 엄마는 아주 가끔 학교로 찾아와서 햄버거를 사주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할머니한테 엄마랑 만난 걸 들켜서 뺨을 수차례 맞고 엄마도 죽이겠다고 난리치는 통에 저는 다시는 엄마를 만나지 않겠다고 빌었어요. 그 후로는 할머니가 학교에 데리러 오시는 바람에 엄마를 한참 만날 수 없었어요. 3년 이상은 못 만났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때 엄마가 다시 한번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괜시리 엄마가 미워서 틱틱거렸고 이제 엄마 안 와도 된다고 나 이제 다 컸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어요. 엄마는 일이 있어 급하게 가봐야 한다며 다음 주 주말에 옆 동네 공원에서 꼭 만나자고 하셨어요. 엄마가 그날 영화관에 데려가 준다고 하셨어요. 저는 삐져서 제대로 대답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좋았어요. 저는 아빠한테 다음 주 친구 생일 파티에 간다고 거짓말했고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기다림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죠. 근데 하필 그날 아침부터 날씨가 흐렸고 할머니는 곧 비가 올 것 같으니 친구 생일 파티에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계속 꼭 가야 한다고 졸랐고 할머니는 친구 이름과 전화번호를 대라고 윽박질렀고 제가 대답을 못하자 할머니는 수상하다며 방 밖으로 못 나오게 감시하셨어요. 그렇게 비가 왔고 저는 엄마가 빗속에서 저를 기다릴까봐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점심 먹고 잠들었을 때 이미 약속 시간은 한참 지났었지만 우산도 대충 들고 빗속을 달렸어요. 중간에 넘어져서 무릎이 다 까지고 우산이 거추장스러워서 우산을 접고 들고 달려갔지만 공원엔 아무도 없었어요. 비인지 눈물인지 혹은 둘 다인지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얼굴은 젖었는데 그 와중에도 엄마가 비를 맞았을까봐 그게 너무 걱정돼서 공원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할머니한테 엄청 혼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열이 올라서 응급실에 가고 정신없는 하루였는데 그런데도 계속 엄마 생각이 났어요. 동생 손을 잡고 누나가 욕심부려서 미안하다고 누나 혼자 엄마 만나러 가려고 해서 벌 받았나 보다 했어요. 동생은 자기도 엄마가 보고 싶었을 텐데 착하게도 저를 안아주며 위로해줬죠. 괜찮다고 누나 아프지 말라고. 그 후로 엄마를 완전히 만날 수 없었어요. 아빠의 일 때문에 먼 곳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그 후로 의지할 곳이라곤 동생 그리고 내 자신 그것뿐이라 이 악물고 살았어요. 친구들의 어머니를 보며 지나가는 모녀를 보며 미치도록 먹먹한 기분이 들었어도 그래도 살아왔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죠. 시간이 지나면 엄마에 대한 그리움도 흐려질 거라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살기 위해 먼 곳에 묻어두고 외면했을 뿐 사실은 단 한순간도 엄마를 잊어본 적 없다는 걸 지금에 와서야 깨달았어요. 이제 그때 어린 저는 없고 어느새 어른이 되었네요. 몇 달 전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서 장난 전화인가 보다 하고 끊었는데 그 후로 한 번 더 전화가 왔어요. 역시나 상대는 아무 말이 없었는데 뭔가 찜찜해서 전화번호 저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카톡을 봤는데 이름은 이모티콘으로 되어 있어 모르겠고 프사에는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아,
아이 엄마 폰인데 아이가 가지고 놀다가 잘못 걸었나 보다 했죠. 그렇게 또 잊고 있었는데 저장해 두고 지우는 걸 깜빡한 그 번호로 또 전화가 왔어요. 그때 사진 속 아이가 왜 내 번호에 장난 전화를 걸까 싶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내 이름 딱 한마디를 부르는데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제가 평생을 그리워한 사람인 걸 단박에 알 수 있었지만 회사에서 받은 전화였고 이미 그 떨리는 목소리에 눈물이 터질 것 같아 서둘러 끊어버렸어요. 일에 집중도 안 되고 안절부절 못하고 화장실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 몸이 너무 안 좋다고 죄송한데 반차 쓰겠다고 말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어요. 감사하게도 사장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집에 보내주셨죠. 집에 가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제 이름을 부르는 엄마 목소리에 대답도 못하고 한참을 울었어요. 잘 지냈냐고, 미안해서 전화 못했다고, 엄마 많이 미웠지 않냐며 엄마도 울면서 물어보시는데 제가 궁금한 건 딱 하나였어요. 그날 우리가 옆 동네 공원에서 만나기로 한 날 엄마 비 맞았냐고, 나 기다렸냐고. 엄마는 빗속에서 저를 2시간이나 기다렸다고, 비가 와서 제가 못 나오는 걸 알면서도 추운 줄도 모르고 저를 기다렸다고, 그날 정말 보고 싶었다고 했어요. 나도 보고 싶었다고. 그날 나도 뒤늦게 빗속을 달려가서 엄마를 찾았다고.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그럼 엄마가 더 울까봐 말 안 했어요. 못했어요. 그렇게 15년 만에 엄마를 다시 만났어요. 어린 저는 어른이 될 만큼 긴 세월이었는데 분명 엄마도 예전보다 늙었는데 그 간극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제 동생, 저보다 1살 어리지. 울보인 저 때문에 정말 잘 안 울었거든요. 아주 어릴 때부터 동생은 저 때문에 눈물을 참아왔을 거예요. 근데 동생이 그렇게 우는 게 대체 몇 년 만인지. 카페에서 한참 손만 잡고 울다가 조금 진정이 됐을 때 서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묻고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생각난 엄마의 프사. 어린 여자아이가 생각나 조심스레 여쭤봤더니 엄마가 낳은 아이라고 하셨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왔지만 그래도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또 엄마가 걱정할까봐 바보같이 웃으며 엄마를 닮아서 눈이 예쁘다는 시덥잖은 소리만 했어요. 엄마는 그분을 불러서 같이 얘기해도 되냐고 하셨고 동생이 그분을 보고 싶어 해서 저도 허락했어요. 왠지 엄마랑 닮은 분이셨어요. 수더분한 인상, 어색하게 웃는 얼굴, 그리고 저랑 동생에게 정말 보고 싶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짓이 없어 보여서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는 집 나오고 이혼한 뒤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사셨는데 그때 손님으로 오시던 분이래요. 그분은 엄마를 5년이나 기다렸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빗속에서 저를 기다린 것도 알고 저희가 하루아침에 이사 가버려서 엄마가 우리 흔적 찾겠다고 뛰어다니신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다 엄마가 삶을 포기하려고 할 때 그분이 곁에서 함께 있어주셨대요. 엄마는 저희 생각해 결혼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고 두 분이 연애만 하며 그렇게 살다가 그 아이를 임신하게 되셨나 봐요. 엄마는 얘기를 하며 계속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너희를 두고 가놓고 아이 낳고 살았으니 얼마나 원망스럽겠냐며 엄마를 미워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동생이 그 아이 이름을 묻고는 이름이 예쁘다며 분명 이름처럼 예쁜 아이로 클 거라고, 우리는 이제 괜찮다고 하며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어쩌면 저는 엄마를 조금 원망하는 말을 뱉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한 제 자신을 원망하며 살았겠죠. 그래서 저도 엄마가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엄마 프로필 사진에 활짝 웃고 있던 그 아이가 저처럼 슬픈 어린 시절을 보낼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정말 두 분이 부부가 돼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분은 눈물까지 흘리며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엄마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혹시라도 엄마를 울리면 찾아와서 자신을 혼내도 된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그분 옆에서 조금은 편해 보여서 그 아이가 엄마의 눈을 닮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카페에서 나와 넷이서 밥을 먹고 호텔 잡아서 엄마랑 동생이랑 셋이서 하룻밤 같이 잤어요. 별다른 얘기는 나누지 않았지만 같이 잔 그 하루가 제 마음을 다 정리해 준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엄마랑 헤어지고 또 만나자고 얘기하며 엄마 손을 다시 놓아야 하는 그 순간에 또 한 번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뒤에서 제 어깨를 잡아준 동생의 온기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생이 저에게 했던 말이 누나 우리도 진짜 행복해지자. 또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만 끄덕였지만 동생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했어요. 그리고 오늘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가 없었는데도 잘 커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그분과 혼인신고하고 결혼식 대신에 엄마 고향에 함께 가서 사진 찍었다며 사진을 보내오셨는데 엄마의 웃는 얼굴이 좋아 보여서 다행이다 했어요. 늘 과거에 발목 잡혀서 어린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엄마 꼭 행복하세요.
그리고 봄을 닮은 아이야. 이젠 네가 엄마의 기쁨이 되어주렴. 사랑하는 내 동생, 나 앞으론 안 울고 누나답게 그렇게 살게. 익명의 글에 제 마음과 슬픔을 털어내고 갑니다. 나 힘내자.